Okay, Uh-huh. we just wait. Let's finish the offer, then you can give us feedback. So Okay, yeah, yeah. 17.1 is going to 21.1, right? 21.6, yeah. 21.6 is your base salary. Okay. Okay. Your monthly base, yeah? Okay, then we're offering you a 20% bonus on your base, which is 4.32 million. Okay, so that is a total of 25.92 million. Base plus bonus. Okay? Okay. And then we will offer you a 2 million sign-on to help you transition from Ibaraki to Tokyo to cover for your expenses. I see. So basically, Kim, the summary is the following, right? So just keep me honest with the numbers. So that goes to 21.5 plus 4.2 million base. And that comes to about 25 point, what's the exact number? 25.92. 25.92. Okay. I can understand the difficulties. Yeah. That's where we believe is a competitive and a fair offer, but we want to hear your feedback and let me open the meeting there and give your feedback, please. Yeah, to be honest, I can see the big difference between what I expected and the current number. Actually, 30 million as the full package, but it is quite less than the expected number. So I'd like to see the paper base. Please give me the time to think about it. 시험 전날에도 밤새워가며 게임만 하던 꼴통 취급받던 녀석이 어떻게 글로벌 기업의 2억 8천만 원의 연봉 제안서 앞에서 튕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독한 게임 중독자였고 첫 직장에서는 주 6일을 일하며 월급은 120만 원. 무스펙 그냥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채널은 제가 메인으로 유지하던 그런 기술 관련된 유튜브를 하다가 잠시 쉬었는데 그동안 제가 경험을 쌓고 하다가 다시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커리어 퀀텀 점프를 이뤄냈거든요. 월급이 120만 원에서 일본 와서 생활을 하다가 거의 3천만 원까지 여기 달성하기까지 제가 인생을 어떻게 게임처럼 플레이하면서 해킹했는지 제 연봉 그래프와 함께 오늘 전부 공개할게요. 어렸을 때 저는 정말 공부하는 완전 감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밤새워가면서 게임을 하고 시험 당일에는 정말로 연필 굴려가면서 찍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지각은 밥 먹듯이 했고 이것 때문에 매일 허벅지는 그냥 불나게 터지고 그냥 완전 꼴통 취급을 당했었죠. 대학 갈 나이가 됐을 때는 갈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저 남들 다 하니까 저도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엄마를 졸라서 전문학교에 겨우 들어갔어요. 돈을 지불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 분위기를 흉내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 분위기 봐가며 남들 흉내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왔었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남들처럼 대기업에서 많은 돈을 받고 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실제로 제가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까지 야근하면서 세전 120만 원을 받는 그런 작은 회사가 제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그게 제 커리어의 초라한 출발선이었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기회와 보수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단 일본에 와서도 연봉은 280만 엔으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타국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차별, 그 다음에 그때는 한국이랑 일본 관계가 그다지 좋지도 않고 그냥 제가 좀 혐오를 받는 존재였어요. 첫 직장에서는. 제 사물함에는 항상 낙서가 있든지 내부에는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제 이름표에 뭐 낙서가 돼 있든지 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이 써져 있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닥 좋진 않았어요.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었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병이 발견됐어요. 그때 크론병이라고 하는 난치병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갑작스럽게 대수술을 하고 제 장을 좀 잘라내고 몇십 센치를 잘라냈었는데 근데 뭐 소장이라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생활하는데 이렇게 타지에서 몸까지 망가지니까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며칠 입원을 하면서 병실 천장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남이 짜놓은 판에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내 삶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걸까? 그때 제 각성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삶의 태도를 180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제 다짐은 그냥 단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남들 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그날 이후로는 세 가지 룰을 가지고 저는 인생 게임을 시작했어요. 게임을 제가 잘하던 게임이었으니까 인생을 게임처럼 플레이하기로 생각한 거죠. 먼저 노라고 거절하는 연습을 했어요. 불필요하고 기계적인 일들을 거절하고 제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았죠. 두 번째로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필요한 수단만 그냥 역산한 거예요. 대기업 타이틀 대신에 제가 시장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가질 방법을 고민했었어요. 세 번째로는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퀘스트들을 클리어. 그러니까 완전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죠. 단순히 뭔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나열하고 하나씩 헤쳐나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복잡한 일들도 단순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로막는 장애물 퀘스트를 공략해 가다 보니까 제 몸값은 믿을 수 없게 이렇게 뛰었죠. 한국에 있을 때는 월 120만, 일본에서는 약간 올라가지고 연간 수입이 280만이에요. 중간에 각성을 하고 이직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거의 2천만 원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거의 3천만 원이 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공유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만큼 쉬워집니다. 저 같은 게임 중독자도 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죠. 그쵸? 정말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저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들이 좀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믿질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전 단순히 그랬어요. 처음에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면 나 지금 페라리 한 대 갖고 싶은데 페라리 언제 오지? 안 오잖아. 이게 뭐 끌어당김이냐? 그런 식으로 저는 비아냥거렸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끌어당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말 갈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운이 따라주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갖기 위해서 손을 뻗으면 어떤 일들이 운처럼 다가와서 손에 닿더라고요, 그게. 그걸 느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도 분명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무슨 개소리냐. 그러실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저도.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3천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돈을 운영해서 더 불리고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은 단순히 저는 수입을 10억 엔으로 저는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단순히 10억 엔을 갖고 싶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또 손을 뻗어야죠. 셀러리맨에서는 더 이상 무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셀러리맨으로 그 10억 엔에 달성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제 사업으로 10억 엔을 달성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억 엔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걸 분명히 저는 비주얼화하고 이런 식으로 실현해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인생 게임을 시작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